18번 문제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처음에 주어진 이 길이가 근사값으로 주어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랭스가 62고 위스가 47이에요. 그런데 얘가 근사값이에요. 여기 써 있었잖아요. nearest millimeter라고 써 있으니까 밀리미터까지 근사값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가 62가 그냥 62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올림을 했을 때 62가 됐다는 얘기는 62라는 숫자는 61.5보다는 크거나 62.5보다는 작은 경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47 같은 경우는 역시 46.5보다는 클 것이고 47.5보다는 작을 거예요. 여기서 같다 표시가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구할 때 보면은 답을 쓸 수 있는 칸이 두 칸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작은 갓끼리 곱해주고, 그러니까 46.5 곱하기 61.5를 해주고, 여기에는 47.5 곱하기 62.5를 해주면 그 값이 나오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앞에서 저희가 했었던 사인로 기억하시죠?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는 사인 C분의 스몰 c와 같다. 여기에서는 그 각과 아니면 그 대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서로 간의 각과 변의 길이를 구해주는 거였어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있는데 A, B, C고요. 마주 보이는 변은 스몰로 썼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스몰로 쓰고요. 내가 여기에서 각 A와 그 다음에 변의 길이 C와 B를 안다고 쳤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C하고 B를 곱해주고 여기에 사인 A를 곱해주면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삼각형 PQR이 있대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PQR이 있는데 P와 Q의 거리가 8이고요. 그 다음에 Q와 R의 거리는 7이에요. 그리고 이 넓이가 17제곱센티미터라고 하네요. 자, 그럴 때 내가 이 각 Q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자, 볼게요. 아까 그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Q는 얼마다? 17이다. 됐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28 나오네요. 그럼 사인 Q는 28분의 17입니다. 이거 저희 갖고 갈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시프트 사인 넣어달라고 했었죠? 그럼 시프트 사인 28분의 17은 각이 나올 거예요. 잠시만요. 네, 계산기 해본 결과 이 각 Q는 38.38이 나오네요. 이거 significant figure 세 자리로 해주면 또는 38.4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그랬어요. 저희한테 두 개의 가능한 각을 구하라고.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는데 조건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8cm, 7cm이고 이 각 Q가 만약에 하나의 각 Q가 우리에게 주어진 각 Q가 75도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75도일 때의 넓이와 Q가 180에서 75도를 뺀 105도일 때의 넓이가 같습니다. 다시요. 제가 식으로 써볼게요. 역시 변은 8하고 7로 주어지고 각 Q를 갖다가 제가 75로 놓았을 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75도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105도의 값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진 38.38을 넣으면 나머지 다른 한각은 180에서 38.38을 뺀 값이겠죠. 제가 계산기 해보니까 142.6이 나오네요.
142.6이요. 자,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계산기는 요 뒤에 첨부할게요. 자, 19번까지 했고요. 네, 20번 문제는 심플리스트 폼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그냥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숫자에서는 통분하는 거하고 같은 경우죠. 자, 문자가 섞인 경우에는 서로 한 번씩 곱해주면 돼요. 자, 3과 x 플러스 1을 서로 상대방에게 한 번씩 곱해주는 문제죠. 자, 계산을 하면 밑에는 3에 x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고, 자, 분모가 3이 있는 데에는 x 플러스 1을 곱해줬으니 2x 마이너스 1이 있는 곳에는 역시 똑같이 x 플러스 2를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는 3을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기로. 자, 그러면 이 문제는 3의 x 플러스 1에 이거 3x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고 이대로 둬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2x 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인수분해는 안 되고 요게 끝일 것 같습니다. 자, 20번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끝을 향해서 갑니다. 21번 문제요. inversely proportional이 나왔네요. directly proportional도 있고 inversely proportional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보시는 그림은 directly와 inversely proportional입니다. directly는 저희 한국에서 배운 거로 따지면 정비례고요. inversely는 반비례입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정비례 directly는요, y는 kx라는 거. 그리고 inversely는 y는 x분의 k. 그래서 저희가 보통 비례상수 k를 찾는 게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네, 문제에서 보면 여기 inversely라고 나오네요.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inversely는 y는 x분의 k.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proportional to 루트 1 플러스 x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를 하라는 거냐면 x의 자리에 그냥 x가 아니라 저 i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y는 루트 1 플러스 x분의 k로 해달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x에다 8을 집어넣고 y에다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2는 루트 1 플러스 8 하니까 9가 나오겠죠? k. 자, 루트 9는 3이고요. 그리고 k는 얼마인가요? k는 6이네요. 자, 이제 얘네가 원하는 대로 다시 y 값을 찾으래요. x가 15일 때. 자, 다시 y는 k는 6이죠? 근데 밑에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1 플러스 15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정리가 되면 루트 16이니까 4로 나오겠죠? 4분의 6으로 y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네요. 팩토라이즈 하는 문제이고 항이 두 개니까 얘는 합차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3t 플러스 u고요. 하나는 3t 마이너스 u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항이 4개네요. 항이 4개인 경우에는 보통 뭐 2개 잡거나 뭐 3개 하나 잡거나 그러는데 잘 보셔야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C하고 여기 C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D가 보이시죠? 자, 한번 가볼까요? CC가 있으니까 제가 요 C를 갖다가 빼내 볼게요. C를 빼고 여기가 E-P가 되겠죠? 자, 여기는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2D를 빼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럼 여기는 2가 나오고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P가 나오겠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항이 2개인 거 보이시죠? 양쪽에서 2 마이너스 빼고요. 나머지 숫자 C 마이너스 2D. 요게 답이 될 것 같네요. 24번 문제는 자, 뭔가요? 봅시다. 전체 집합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수업을 참여하는. 자, P는 피직스를 듣는 학생들이고 C는 케미스트리를 듣는 학생들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피직스를 듣는 학생이 여기고요. 그쵸? 여기가 피직스를 듣는 학생이고 이쪽이 케미스트리를 듣는 학생들이에요. 자, 1번 문제 보면 학생을 찾으래요. 어떤 학생이요? 피직스와 케미스트리를 피직스를 듣거나 또는 케미스트리를 듣는 학생들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냥 이거 다 써주면 되겠네요. 이거 다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5 더하기 11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뭔가요? P와 C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네요. 교집합이 뭔지 아시죠? 교집합은 양쪽 모두에 속하는 겁니다. 자, 먼저 P를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P. 제가 P를 빗금을 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 부분이 P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C의 여집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C의 여집합이면 C 빼고 전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C의 여집합, C 빼고 전부에 색을 칠해볼게요. 아이고, 자. 요렇게. C를 빼고 칠을 하면 요렇게 되겠네요. 보이시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예요? 양쪽 다 빗금이 다 들어간 부분을 체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겠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빗금이 다 들어간 부분은 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제가 답에서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답지에서는 그림을 다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여기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근데 사실 이거 그림으로, 저는 사실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P 교집합, C의 여집합의 경우는 저는 공식을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P-C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하는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23번 밑에 보면, 자, 스튜던트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케미스트리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랜덤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케미스트리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요. 그럼 어디겠어요? 케미스트리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면은 요 밖에 부분이 되겠네요. 됐죠? C만 빠지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find the probability, 확률을 찾을 건데 어떤 확률이냐면 역시 피직스를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확률이래요. 자, 봐봐요. 케미스트리를 듣지 않는 학생들은 5 더하기 7, 전체가 12명이고요. 자, 그 중에서 피직스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7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확률은 전체분의 부분인 거 아시죠? 자, 그럼 전체가 몇 명이었어요? 5 더하기 7이었고요. 그 중에서 피직스를 공부하지 않는 학생 7명. 얼마요? 12분의 7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요번엔 빗금칠하는 문제네요. D와 E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래요. 합집합은 빗금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시죠? 한번 잠깐 정리해 볼까요? 아이고, 자꾸 이렇게 되네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와 B를 가지고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의 의미는, A와 앞에가 A고 뒤에가 B예요. 교집합의 의미는 내가 A를 이렇게 칠을 한다. B는 이렇게 칠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교집합의 의미란 빗금이 다 들어간 이 부분을 의미해요. 다시요. 합집합은요. A 합집합 B에서 합집합이란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A는 이렇게 가고 B는 이렇게 갔잖아요. 합집합은 빗금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합집합은 빗금만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먼저 D부터 제가 체크를 할게요. 여기가 D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의 여집합이면 2 빼고 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2 빼고 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림상에서 빗금 칠해진 이 전체를 답으로 남겨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제가 끝이 났고요. 어디 볼까요? 24번 문제는
평행이고 뭐 비례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죠? 자, 보세요. AB하고 CD가 패럴렐하대요. 서로 둘이서 평행한 상태죠. 평행한 상태에서 두 선분이 X에서 만난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B는 8이고 CD는 4다. 그리고 CX가 2cm이고 DX가 2.8일 때, 자, 이게 기준입니다. 자, A번에서 트라이앵글 ABX하고 DCX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묻는지, 자, 스테이트먼트 하래요. 자, 쓰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평행한 두 선이 있고요. 이분과 이분이 평행하시고, 자, 이렇게 가면 얘하고 얘가 서로 무슨 각으로 갔다? 엇각으로 갔다. 얼터네이트 앵글이죠. 그리고 역시 여기 각 C 요 부분하고요. 각 B 요 부분도 각이 같아요. 역시 이 부분은 막곡지각으로 갔고요. 이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겠네요. 닮음이 영어로 뭐라고 하나? similar입니다. 자, 그 다음에 AX의 길이를 구하래요. AX가 어딥니까? 여기네요. 자, 요 길이를 구하래요. 자, 보면 삼각형 변 CD와 변 AB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럼 나머지 변도 1대 2의 비율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1대 2의 비율을 가질 테니까 2.8이면 여기는 5.6cm입니다. 다음 문제는 C번에서 트라이앵글 ABX의 넓이를 y라고 놓으면, 그러면 트라이앵글 DCX를 y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볼게요. 자, 트라이앵글 ABX의 넓이를 뭐라고 놓는다고 그랬어요? y로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CDX 얘는 뭐라고 놓을까? 숫자가 나온 게 아닌 거죠. 제가 지난번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길이가 있고요. 넓이가 있고 부피가 있어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라고 할게요. A라는 A와 I의 길이를 스몰 a라고 놓고 B를 스몰 b라고 놓으면 이 I의 넓이는 A제곱이고 얘는 B제곱이죠. 부피는요? A 세제곱에 B 세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 CDX와 삼각형 ABX의 경우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죠. 뭐가? 길이가.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을 제곱한 그냥 그대로 1이고요. 여기는 1을 제곱한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ABX의 넓이가 삼각형 CDX보다 4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ABX를 Y라고 놨으니까 CDX는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이걸 나누기 4해 준 4분의 Y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제 25번 문제입니다. 심플리파이 하는 건데, 자, 해볼게요. 지수 문제가 자꾸 나오죠?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지수 파트 한번 체크하고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16은 우리가 2의 4승이고요. x에 16승이 있고 이걸 전체에 4분의 3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4에다도 한번 해주고 뒤에 16에도 한번 해줘야 돼요. 맞죠? 그러면 2에 4승에 곱하기 4분의 3이고요. 여기도 역시 곱하기예요. x에 16에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2에 3승에 x에 12승이요. 좀 정리해서 쓸까요? 8x에 12승입니다. 자, B번은 어디 볼까요? 문제에서 양쪽을 제가 2로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P 2분의 3승은 27이다. 됐죠? 27이 뭔가요? 3의 3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를 똑같이 맞추려면 저는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P 2분의 3승이고 3의 3승인데 지금 지수가 2분의 3이고 한쪽은 3이니까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2분의 3이 3이 되려면 여기에 뭐를 해주면 되겠어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나는 여기에 지금 곱하기 3이 필요해요.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맞출게요. P는 3으로 놓고요.
그럼 결국 P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틀렸네요. 곱하기 3이 아니라 여기가 곱하기 2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P라고 하는 애는 3의 2승 얼마요? 결국 9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요. 다시 해볼게요. P의 2분의 3승이고요. 3의 3승인데 먼저 지수부터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3이고 한쪽은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이 3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돼요. 맞죠? 자, 그냥 P는 그대로 갈게요. P를 내가 3으로 놨어요. 그럼 3의 2승 얼마? 9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 26번입니다. 26번 문제는 몇 가지 성질을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요. 자, 원이 있고요.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요 사각형 성질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몇이다? 180이다. 그거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원주각이죠. 서큘러 앵글이라고 하는 거. 자, 원이 있고요. 내가 원에서 두 점을 찍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호가 생겨요. 자, 이 두 점을 중심으로 원에 어디든지 한번 갔다 오면 그 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이 두 가지 성질을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 B, C, D, E가 lie on the circle. 그러니까 원 안에 놓여 있어요. 원의 그 선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원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A, B는 F까지 쭉 뻗어져 나가야 돼요. 앵글 AED가 140도래요. AED가 140도고 여기에 보면은 밖에 보이는 CBF가 95도래요. 자, 그래서 WXY를 찾으라고 하네요. 이런 문제 처음에 나오면 좀 쳐다봐 줘야 되죠. 자, 볼까요? 이 밖의 각 95도를 나타내 준 걸 보면 아마 틀림없이 이 안의 각 요거 85도일 겁니다. 됐나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의 성질이요. 자, 내접하는 사각형 요게 몇 도? 안에서 보면 요게 140도면 너는 틀림없이 몇 도다? 너는 틀림없이 40도다. 됐습니까? 자, 한번 지워볼게요. 너무 정신없죠? 자, 요게 우리가 40도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홀을 중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갔다 오는 게 몇 도? 40도. 그러면 이 홀을 중심으로 다시 여기까지 갔다 오는 거 몇 도? 40도. 오케이. W는 4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W 옆에 있는 이 각은 몇 도겠어요? 아까 85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몇 도? 아마 45도가 나오겠죠. 잠깐 한번 다시 지울게요. 여기가 45도였고요. 여기가 40도였어요. 됐죠? 자, 얘가 45도면 다시 보세요. 여기 D하고 C 이 홀을 중심으로 B까지 다녀오는 게 45도잖아요. 그러면 어디? Y까지 다녀오는 이 I도 역시 45도가 되겠죠. 한번 다시 지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찾은 건 W가 40도고 Y가 45도인 것까지 찾았네요. 자, 그러면 X는 몇 도일까요? X는 다시 큰 사각형 보이시나요? ABCD요.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 이와 이 아이는 서로 몇이다? 180도이다. 180도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밖에 이 부분과 같다고 해도 되는데 그냥 180도만 하나만 외웁시다. 자, 안에가 85도였잖아요. 그럼 이분은 몇 도겠어요? 95도입니다. 됐나요? W는 40도, Y는 45도, X는 95도. 이렇게 보면 사실 W가 Y보다 사이즈가 더 커 보이는데 더 지금 답을 나온 걸 보면 40이랑 45잖아요. 절대 까먹지 마세요. not to scale이요. 어떤 학생들 자꾸 각도기 갖고 재려고 하는데 IGCSE는 각도기로 재면 실패합니다. 절대 자도 안 되고 각도기도 안 돼요. 그림을 좀 삐딱하게 그려놔가지고 꼭 손으로 풀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는 역시 나트 스케일인 거 보이시죠? A는 마이너스 2,0이고 B는 0,4인데 이거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A는 마이너스 2,0이고 얘는
0,4요. 자, 그러면 이거 리니어죠? 리니어 펑션이네요. 자, y는 ax 정비례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다이렉틀리 프로포셔널이랑 똑같은 거야. 자, 볼게요. a가 뭡니까? a는 기울기고요. 우리가 기울기만 구하면 함수에서는 끝이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나요? x가 변화하는 양이고요. y가 변화하는 양이에요. 자, 볼게요. a에서는 x가 2였고 b에서는 x가 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x가 오케이. 2개만큼 플러스 2개만큼 같네요. 자, y 볼게요. a에서는 y가 0이고 b에서는 y가 4입니다. 얼마만큼 같나요? 4개만큼 같네요. 네, 기울기는 2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의 관계식은 y는 2x네요. 이렇게 해서 A번은 됐고요. 자, B번 문제가 뭐냐면 A, B를 정확하게 perpendicular bisector of AB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분 AB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고 그거에 수직으로 갔을 때 그 I의 이퀘이션을 구하래요. 자, 다시 가볼까요? 문제로. 자, 문제에서 보면 좀 전에 이 기식이 y는 2x였잖아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i를 뭐 한다고요? 퍼펜디큘러로 나눌 거래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얘가 90도 직각을 갔을 때 이 i의 식을 만들래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기본 공식을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죠. 하나의 직선이 있고요. 그 직선에 대해서 수직하는 i는 어떤 공식을 갖냐? 자, 다시요. 직선이 있고 그 직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나가는 이 i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원래 기울기 곱하기 이 i의 기울기를 해주면 언제나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되셨어요? 자, 다시요. 원래 저희가 AB의 길이, AB를 y는 2x 기울기를 2로 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나가면, 원래 직선의 기울기와 새롭게 수직으로 만들어지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언제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AB를 지나가는 i가 y는 2x였으면 저희가 새롭게 그린, 이 퍼펜디큘러하게 그려진 이 i는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된다는 거죠.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아직 뒤에 y절편을 갔는데 이 y절편을 지금 구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구한 문제에서도 y절편을 구하지를 않았네요. 이게 y절편인데 아까 문제 식을 다시 쓰면 y는 2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요. 이 퍼펜디큘러 하는 i는 한 번만 다시 쓸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b의 형태를 갖는데 딱 반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다른 데의 좌편은 몰라도 요 점의 좌편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잖아요. 그러면 딱 가운데를 지나가면 이 점의 좌편은 분명히 마이너스 1일 거예요. 맞죠?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였잖아요. 4였는데 딱 반을 나누면 요 점의 좌표는 2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퍼펜디큘러하게 지나가는 요 점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입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면 2는 2분의 1 플러스 b다. 고로 b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퍼펜디큘러한 저 i의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7년 22번 문제 끝났네요. 페이퍼 22요. 제가 아마 페이퍼 23 정도까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아마 페이퍼 41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따로 체크를 해서 다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